안녕하세요, 민이에요. 오늘은 일산 킨텍스 2021년 동아 스포츠 레저 박람회 전반기에 있었던 요 박람회를 한번 보면서, 그 중에서도 요 앞에 있던 이미 두 영상을 올렸지만은 이번에는 제가 봤던 캠핑카들 혹시 트레일러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차분하게라고 하니까는 저랑 조금 이미지가 안 어울리긴 하지만은 어쨌건 가능한 차분하게 하나씩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색한데? 차분하게 둘러본다. 굉장히 언어 표현이 어색하지만 어쨌건 바로 가시죠. 첫 번째는 요 드림밴에서 나온 프라임 640 5인승 캠핑카입니다. 가격은 7,990만원이라고 써있던데, 일단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색이 깔끔하고 뭔가 조금 안정적인 느낌이고, 조작 패널이나 내부 구성이 굉장히 무난합니다. 뭐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무난해 가지고서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약간 무색무취한 느낌이 좀 좋거든요. 단지 앞쪽 벙커베드 쪽에 그 위쪽에 창문이 없고 손잡이가 일반 당기는 손잡이였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던 그런 드림밴 프라임 640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스페이스 모빌에서 나온 슈퍼밴 5입니다. 크기는 바깥에서 보기에는 요 중수형 느낌으로 후방 베드가 없고 요 전방 베드만 있습니다. 컬러는 전체적으로 무난한 우드 컬러인데, 요 컬러 변경이 가능한 이 옵션을 이 앞에다가 소개놓고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버튼식 손잡이인 점이 마음에 들고, 샤워 부스에 요 보관함이 있다는 점, 서랍장이 있다는 점도 또 마음에 들었어요. 또 조작 패널이 단순하면서 직관성 있게 설치된 점도 좋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주방 쪽 서랍이, 이 주방 쪽에 있는 서랍이 일반 손잡이인 건 점이 조금 아쉽고, 이 전방에 있는 벙커 베드가 그다지 넓지 않다는 점과, 또 그 바로 위 상단에 창문이 없다는 점, 좌우에는 있는데 상단에는 창문이 없다는 점이 조금, 그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 다음은 한울 캠핑카에서 나온 HWC 620DL 7,600만원 정도 하는 캠핑카였습니다. 이 녀석은 역시 무난한 구성이지만 좋았던 점은 은은한 우드 컬러에 주방 아래쪽 서랍장이 버튼식 손잡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다칠 염려가 없고, 샤워부스의 요 서랍장, 그리고 또 후방 짐칸이 이 널찍한 출입구, 후방에 있는 짐칸이 있거든요. 거기로 바로 갈 수 있는 널쩍한 출입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심플한 조작 패널 등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역시 손잡이를 버튼식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로 통합하는 점이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좋았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쉬웠고, 또 가뜩이나 작은 전방 배드 벙커에 그 위쪽에 창문이 없어가지고서는 조금 갑갑한 느낌이 들었다는 점, 그게 조금 아쉬웠지만은 한울 캠핑카에서 나온 다른 모델보단 그래도 요 HWC 620이 가장 제 마음에 드는 모델이었어요. 버튼식으로 돼 있네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진짜 마음에 드네. 또 화장실 변기 없는 거. 자, 이제 그냥 넘어가긴 조금 아쉬우니까는 같은 한울에서 나온 HWC 560DL 6,100만원이라고 써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작지만 알차고 깔끔한 캠핑카 느낌이 났어요. 내부 아래쪽 손잡이는 전부 다 버튼식 손잡이로 통일해서 미관상 굉장히 안정된 통일감을 보여줬고요. 딱히 모난 부분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또 그나마 조금 아쉬운 점은 조작 패널이 별로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고, 샤워부스에 서랍장이 없고, 벙커 베드가 작은 데다가 베드 쪽 상단에 역시 창문이 없다는 점, 요거는 그 부분은 조금 그 이전에 보셨던 HWC 620하고 비슷해가지고 그 점은 조금 아쉬웠는데, 뭐 기왕 하는 김에 마지막으로 HWC 680DL인데 옵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은 요건 좀 패스하고 싶은 게, 620이 워낙에 괜찮은 인상을 남아가지고 680 내부가 조금 별로였어요. 그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물론 요건 옵션 차이긴 하겠지만은 전방 배드 벙커도 없고, 조작 패널도 직관성이 오히려 떨어져가지고서는 오히려 HC 620이 훨씬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 세 모델 중에는 HWC 620이 가장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토모빌의 캠핑카였는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무난한 캠핑카인데, 내부 인테리어가 천장이나 바닥에 비해 가지고 천장이나 바닥은 진짜 괜찮았거든요. 근데 벽이 너무 심심했어요. 그리고 샤워부스도 정말로 이렇게 밋밋한 느낌이 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심해 가지고, 뭐랄까요, 그 전체적으로 괜찮은 느낌인데
한두 군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 가지고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유, 그 다음은 제일모빌의 에이얼 맞겠죠? 액리얼? 에시얼? 액렬 790S 요 1억 1,700만원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요거는 중대형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크기와 크기도지만은 안에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꾸몄더라고요. 또 전체적으로 버튼식 손잡이였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특히 주방의 하단부가 완전한 버튼식 손잡이여가지고 움직일 때 안전한 느낌을 줬어요. 또 요 후방 트렁크와 연결된 작은 문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또 마음에 들었고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전방에 있는 벙커베드가 너무 작다. 그리고 후방 트렁크와 연결된 문이 너무 작다. 있어서 좋긴 한데 너무 작다. 그리고 샤워부스랑 샤워부스와 세면장이 좌우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요 뒤에 후방 빼들어 가는 부분이 조금 좁아 보인다는 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역시 무광이 또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은 요 DS9EU, 요 가격은 7,320만원. 예. 요거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저 취향 저격이었는데, 아쉬운 점은 샤워부스가 일반 손잡이라는 점, 그리고 작은 전방 패드벙커, 요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제일모직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요 오버랜드 칸, 이름은 진짜 멋졌어요. 7,770만원 써져 있었고, 제가 조금 놀라웠던 점은 청수가 148리터였다는 점과, 요 또 제일모직의 야심찬 오버랜드라는 이름이 정말로 잘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좀 괜찮은 기억이 납니다. 단점은 물론 뭐 유광이라던가 샤워부스 문의 손잡이, 또 조작 패널의 직관성이 조금 부족한 점이 조금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그 유광인 점을 제외하면은 무난하게 괜찮은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진짜 널쩍한 전방 베드 플러스 그 베드 상단에 있는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그 창문, 그 다음에 편의성을 갖춘 샤워부스까지, 샤워부스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진짜로 요 제일 모집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캠핑카였습니다. 그 다음은 요 에어밴에서 나온 훈자 맞겠죠? 훈이자 그런 것 같아요. 250 BW인데 요거는 약간 소형 캠핑카, 근데 소형 캠핑카 치고는 역시 청수가 70리터, 오수가 60리터, 양쪽 다 조금 작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뭐 소형 캠핑카다 보니까 가격이 5,640만원 정도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버튼식 손잡이에다가 깔끔한 내부 인테리어, 그 다음에 샤워부스의 문도 버튼식. 요즘은 샤워부스에서 버튼식 찾기 힘들더라고요. 대부분 다 일반 손잡이인데, 어쨌건 샤워부스의 문도 버튼식이고, 내부도 편의성을 갖추기 위해 굉장히 잘 구성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돌아보면은 굉장히 좀 크기에 비해 넓게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1억짜리도 별로인 마감을 몇 개 봤는데, 이 녀석은 마감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놀랐습니다. 좀 사소한 장점이긴 한데, 약간 구식 느낌의 이 직관성 없는 조작 패널하고 투박한 샤워부스 벽면은 그 점을 좀 제외하면은 크기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또 제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이후 동일사의 밋밋한 요 트레일러와 비교해 보면은 거의 뭐 돌연변이처럼 잘 빠진 캠핑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요 RVS에서 나온 휴이카 맞겠죠? 휴이카 5인데요. 여기 또 뭐 마음을 채워주는 자유로운 여행,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던데, 진짜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진짜 무난하고 깔끔한 인테리어 디자인에다가 또 직접 가보면은 훨씬 커 보이는 요 벙커 베드, 생각보다 굉장히 커 보이더라고요. 또 넓지도 작지 않은 요 안정감이 느껴지는 내부 구조, 거기다가 가격도 5,96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소형 캠핑카 중에서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가장 거리를 두고 싶은 요 일반 손잡이들, 요 양쪽이 튀어나와 있는 일반 손잡이였다는 게 조금 아쉽고, 요 캠핑카를 조작하는 조작 패널이 요 약간 직관적이지 못해서 그건 좀 제가 보면서 좀 아쉬웠고, 물론 뭐 옵션 변경도 가능하긴 하는데 요 정도 크기의 기본 청호수가 100리터와 60리터라는 점은 조금 아쉬웠어요. 뭐 최대 확장 옵션으로 130리터라고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게 요 오수의 배수구가 요
요 샤워실 뒤쪽 바퀴 뒤쪽에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요 전신 모델에서는 아직 설치를 안 해가지고 그 부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시고 요 캠핑카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수구는 뒤에 있는 거야? 아니면 중간쯤인가? 그 다음은 아리아 모빌에서 나온 아리아 벨라 스페셜. 요건 좀 몇 개 있긴 한데 그냥 요 벨라 스페셜이 가장 마음에 들었으니까는 요거 하나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8,800만원 정도인데 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은은한 우드 컬러 인테리어가 좀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맥스핀, 창문, 걷다가 이제 보관함까지 적절히 갖춘 요 샤워부스도 마음에 들었고, 후반 배드 쪽에 요 버튼 손잡이로 된 손잡이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앞쪽을 봤을 때도 생각보다 크기에 비해서 또 넓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간 크기인데 뒤에서 앞을 보면은 별거 없어가지고 오히려 좀 더 크게 보인다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물론 조금 아쉬웠던 점은 요 주방하고 샤워부스의 문이 일반 손잡이였다는 것하고, 그리고 또 이제 외부 크기에 비해 가지고 좀 작아 보여요. 전방에 있는 배드 벙커가 맨 뒤에서 앞을 볼 때는 커 보이는데 막상 앞에 가갖고서는 배드 벙커만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벙커 배드가 조금 작다. 그 점이 좀 아쉬웠고, 또 직관성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조작 패널이 너무 투박합니다. 이게 너무 투박하다 보니까는 나름 괜찮은 은은한 이 우드 컬러 인테리어에 조금 이게 좀 약간 디자인을 해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래도 그걸 제외하더라도 정말로 뒤쪽 배드에서 앞을 봤을 때 그 시원함과 은은한 요 안정감을 주는 요 캠핑카 내부 인테리어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단점이 많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한 8, 90점 줄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괜찮은 캠핑카였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은 요 꿈카 렌트가 가능한 요 퓨스 23A입니다. 이것도 카라반텔 요 1억 5,200이라고 가격이 써져 있었는데 굉장히 모던한 느낌의 우드 컬러 내부 인테리어. 그러니까 안정감이 드는 그런 우드 컬러가 아니라 굉장히 옛날 뭔가 좀 고급스럽고 모던한 느낌. 이런 모던한 느낌,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느낌 나는 인테리어였고요. 또 요 앞으로 당기는 요 보관함이 요게 아니라 좌우로 열리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여는 보관함이 아니라 좌우로 밀어서 미닫이처럼 좌우로 여는 보관함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거 정말 안전에는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왜 이런 생각을 저도 못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샤워부스의 이제 창문, 맥스펜 널쩍한 보관함까지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또 천장하고 바닥하고 벽면이 어디 하나 고급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빈틈없이 꽉 찬 느낌. 정말로 그런 거 괜찮았습니다. 조금 그래도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역시 똑같이 벙커베드가, 전면 벙커베드가 조금 작다는 점, 아예 없다는 점, 죄송해요. 전면 배드 벙커가 아주 없다는 점, 그리고 상단의 창문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또 조작 패널이 그다지 한국식 뭐랄까 좀 가벼운 느낌의 그런 심플한 조작성이 아니었다는 점,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외에 꿈카에서 전시 중인 요 소형 박스카들이 있었는데 역시 요 소형 박스카들, 역시 레이 계열들, 이러니까 작은 소형차를 캠핑카로 이렇게 개조한 차량들이 한 3대 정도 있었는데, 저처럼 소형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요쪽에 있는 꿈카 렌트 가능한 요쪽에 있는 소형 박스차들 한번 보시면서 이런 게 소형차들을 잘 꾸몄구나, 여기서 소형차를 봐야 될 거는 외관이 아닙니다. 내부를 참 이렇게 이쁘게 꾸몄구나 라 그래야지 제가 뒤에서 소개할 차들이 조금 좀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다음은 요 카라반의 A800 요 중대형 트레일러였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커다랗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밋밋하다. 개인적으로 이건 중대형 트레일러 요 침실 쪽 창문을 좀 크게, 또 산단 창문이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다는 점. 전체적으로 뭐랄까, 요 트레일러는 좀 밋밋합니다. 그냥 좀 뭔가 꾸미지 않는 투박함,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안 꾸몄어요. 물론 그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한테는 크기에 비해서 너무 밋밋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중간에 쉬어가는 요 메르세데스 벤츠, 발음 진짜 힘드네. 메르세데스 벤츠 기반의 요 에이스 720입니다.
요 손잡이 외 통일성이 없는 점이 손잡이들이 통일성이 없어요. 보시면은 버튼식 일반식 당기는 거 정말로 갖다 놓은 손잡이는 다 갖다 놨는데 요 손잡이에 통일성이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은 그래도 확실하게 들어가 봤을 때 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캠핑카였습니다. 요 특히 침실 위쪽에 창문이 널쩍하고 요 고급스러운 샤워부스에 설치된 소형 욕조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제 기억에는 확실히 그냥 고급스러운 캠핑카였다. 그랬던 에이스 720이었습니다. 요 고다음은 에이스 캠퍼에서 나온 하슬라 420 7,670만원짜리 중소형 느낌의 캠핑카였는데 굉장히 이게 작은데 내부 인테리어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인테리어가 투박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작은데 투박하지도 않고 약간 고급스럽고 너무 무난해가지고 뭔가 개인적으로는 호불호의 평가가 잘 안됩니다. 진짜로 무난해요. 이게 어느 부분은 호인데 어느 부분은 불인데 이게 조금 섞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무난하고 호불호 평가 내리기 힘든 약간 무색무취한 제 스타일의 캠핑카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요거 괜찮게 잘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작은 소형차 캠핑카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봐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요 한국상인의 레이 시리즈입니다. 요 기본부터 트래블까지 1인승부터 이렇게 쭉 트래블 라인까지 쭉 있는데요. 요 레이지만은 요 안쪽 청수를 담은 청수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또 잔여물 1% 남기고 거의 99%를 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가벼운 샤워가 가능하고 또 여름이나 이럴 때 물을 또 빼거나 해서 냄새를 최대한 또 오염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99% 배출 기능이 이렇게 가능하게 설계됐다라는 요 레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인테리어가 다른 사의 레이에 비해서 투박한데 저는 오히려 작아서 투박한 게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커서 투박하면 뭔가 좀 어설프게 밋밋한데 작지만 투박하면은 오히려 그게 세련미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티볼리랑 레이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산인의 요 레이 캠핑카 요것도 지금 한번 고려해 넘어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게 남은 캠핑카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 코리아 모터홈에서 나온 여기 모델 좀 있긴 한데요. 하나 모델만 설명해 드릴게요. 요 피아트 듀카트를 베이스로 한 요 V630J 벤입니다. 요 벤인데 벤을 이제 캠퍼카로 개조한 건데 청수가 근데 물론 크기에 비해서 청수가 110리터, 요 폐수 그러니까 오수가 80리터 조금 작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벤은 멋없고 편의성도 떨어진다라는 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깨준 녀석입니다. 요 손잡이 구성도 그럭저럭이고 샤워부스도 알차게 된 디자인인데 그 외에 요 손잡이 및 수납장 하나하나 디테일이 그런 신경 쓴 부분이 굉장히 괜찮아서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습은 약간 조금 뭔가 세련미나 이런 거에서 떨어지는데 또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동선을 좀 만져보면은 이거 굉장히 괜찮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물론 조작 패널이 조금 직관성이 없는 거 빼고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벤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요 녀석을 요 V630J를 보는 순간 앞으로는 벤도 조금 요 편의성이나 요 동선 같은 걸 좀 한번 고려하면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신선했던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요 영남 캠핑카. 영남 캠핑카는 제가 조금 할 말이 많은데 요 트래블 라인 모델이 이렇게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영남 캠핑카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기보다는 제 개인 취향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 유광을 무광으로 바꾸고 손잡이를 버튼식으로 하던 일반 손잡이를 하던 좀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전방베드 상단에 창문을 좀 설치하고 요랬으면은 개인적으로 요랬으면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조금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전체적으로 다 괜찮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650 모델이 조작 패널부터 시작해서 내부 인테리어, 창문의 크기나 위치 이런 게 650이나 350, 그러니까 트래블 라인 650, 350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영남 캠핑카는 어느 캠핑카 들어가도 딱히 모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조금씩 옵션이나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은 진짜 크기 대비 괜찮은 캠핑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모범적인 캠핑카다.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캠핑카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요 패밀리 캠핑카, 요 The Apple
The April 650. 요 전체적으로 구성은 좋은데 요 작은 전방에 벙커 패드가 조금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요 간편하고 요 직관적인 요 조작 패널은 진짜 마음에 들었고, 또 요 버튼식 손잡이에 후방에 있는 트렁크에 접근이 가능한 요 제법 넓은 요 미닫이 구멍. 그러니까 이게 당기는 게 아니라 미닫이 구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 미닫이를 이렇게 열고 닫으니까는 굉장히 후방에 있는 트렁크에 접근하기도 편했고, 요건 진짜 괜찮은 구성으로 된 캠핑카인 것 같습니다. 요거 옆에 뭐 DF350L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DF650이 워낙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설명은 안 하겠고, 개인적으로 혹시 가서 보시게 된다면 DF650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 전체적으로 약간 중후한 느낌, 묵직한 느낌의 요 제네럴 RV에서 나온 일단 첫 번째 U 2021년형 크로스트랙 20XG AMD 아니고요, AWD입니다. AWD 가격은 1억 5,300, 뭐 대형이죠. 아무래도 좀 큰 중대형 요 캠핑카고요. 뭐 특판에서는 뭐 1억 4,700에 팔고 계시다고 하는데, 일단은 아까도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디자인이 중후하고 약간 좀 묵직한 울림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단점이 있어요. 진짜 디자인이 약간 중후하고 묵직한 느낌이 있는데, 너무 중후하고 묵직하게 만들다 보니까는 요 양옆에 샤워부스랑 세면장이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묵직하고 중후한데 좁아 보인다는 단점. 그리고 이제 전방에 있는 벙커 베드가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요 프리즘 맞겠죠? 프리즘 24CB 가격은 한 1억 8천이라고 써 있었고요.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무난한데 여기 또 역시 전면 버드 벙커가 후반 배드 벙커가 또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배드가 침대가 너무 작아가지고 요 안쪽에 있는 크기나 요 묵직함에 비해 가지고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거기에 배드만 작은 게 아니라 요 크기에 청수가 110리터, 오수가 121리터, 청수가 조금 크기 대비 좀 작은 게 아닌가. 그 점이 조금 아쉬웠고, 요 중앙 테이블 구역이 너무 커가지고 요 상대적으로 다른 요 똑같은 요 회사의 요 캠핑카들에 비해서 그다지 커 보이지 않다는 점. 오히려 조금 더 작은 체급의 요 오라이언 2012 AWD가 이건 1억 5,500이었는데 이게 한 체급 작지만은 오히려 작아서 내부 구조가 오히려 훨씬 더 어울리는 점. 근데 그 점이 조금 신기했어요. 그러니까는 2412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 얘기를 왜 했냐면은 2412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라이언 2012 AWD가 너무 좋았습니다. 작은 크기 대비에 그 작은 크기에 맞는 내부 구조를 갖고 있어서 훨씬 더 좋았다. 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가실 분들은 요 오라이언 꼭 한번 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미스터 캠퍼에서 나온 X6, 그 다음에 X7인데 요 X6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X6입니다. 요 뭐 깔끔한 인테리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조작 패널도 굉장히 간편하고 직관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특이했던 점은 역시 요 푸시 오픈 버튼, 누르는 방식의 수납장이었는데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인테리어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X7의 요 조작 패널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X7의 X6에 있는 조작 패널을 X7에 가다 놓고 이제 조금 더 요 수납장 이런 것들 조금만 조절하면은 진짜 X7은 너무 멋진 캠핑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로서는 X6가 좀 더 제 취향이긴 한데, 소소하게 조금만 옵션 타협을 보면은 오히려 옵션을 줄일수록 저는 X7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본 캠핑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엔 요 주 가자에서 나온, 제가 크기를 보고 조금 놀랐는데 청수가 185리터고 오수가 90리터래요. 바로 렉스로버 렌트카입니다. 캠핑카입니다. 요 사이즈의 청수가 무려 185리터라는 점도 조금 놀랬고, 물론 지금 이게 조금 단점도 있습니다. 오수의 배수구가 요 우측 중간과 좌측 후방에 있어가지고 여기 아무래도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은 조금 불편할 때가 이게
오수 배출하는 이 방식이 조금 주차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 점은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고, 일단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진짜 앞에 있는 벙커 베드가 널쩍합니다. 너무 널쩍해갖고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또 이 버튼, 그러니까 손잡이가 좀 특이하게 클립형, 이렇게 클립형 손잡이로 되어 있다는 점도 좀 마음에 들었고요. 샤워부스도 맥스핀하고 수납장을 잘 갖춰져 있는 괜찮은 샤워부스였어요.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진짜 요 차량 사이즈 대비 진짜 크게 나왔다는 느낌이라 가지고 뒤에 있는 부분이 처음 들어갈 땐 좁다 하다가도 요 앞에 있는 부분과 벙커 패드를 다 같이 보면은 굉장히 커 보이는 느낌이 좀 마음에 들었던 그랬던 캠핑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파스텔 캠핑카에서 나온 요 미니 큐브 시리즈, 딴 거는 말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루프탑인데, 이거 굉장히 진짜로 좀 신기했습니다. 루프탑 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조금 지지대가 약간 좀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굉장히 안정감 있는 루프탑. 제가 위에 올라가는데도 뛰시는데도 굉장히 안정감이 느꼈던 루프탑이 좀 신기했고요. 삭막해 보이는 내부 디자인인데 오히려 박스차, 좁은 작은 박스차에서는 오히려 깔끔한 듯한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요게 루프탑의 무게를 합치고도 750kg가 안 돼가지고 별도 면허가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근데 루프탑을 저거를 설치하고도 750kg가 안 넘어갈지는 진짜 좀 의심이 되긴 하는데, 어쨌건 뭐 그렇다고 하시니까는 조금 놀랍고, 굉장히 소형차로도 그렇다는 건 소형차로도 이동이 가능하다, 레이로도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였으니까는요. 진짜 이게 750에 이런 느낌? 여기다 옵션에다가 위에 상단에다 텐트 하나만 이렇게 올려놓았을 때 정말로 이렇게 좋을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과연 캠핑카가, 이건 캠핑카라고 트레일러가 있을지, 위에서 볼 수 있는 그 안정감 있는 뷰, 거기다가 텐트까지 치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진짜 그랬던 파스텔 캠핑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레일러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물론 여러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은 이걸로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서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좋다, 이게 최고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걸로 한번 타고 여행을 가고 싶다, 정말로 내가 이걸 여행을 가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캠핑카, 그 첫 번째 최고 그런 생각이 처음에 팍 들었던 캠핑카, 바로 김앤김의 캠핑카 요 수시아입니다. 요 수시아는 요 가격은 5,900만원 정도고, 이제 오수 배출구가 아직은 전시품이라 가지고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하시지만은 아마 후방 오른쪽 바퀴 뒤쪽에서 설치를 이제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또 들어가는 순간 제가 탁 느꼈던 게 뭐지? 이 버튼식 손잡이도 아니고 일반 손잡이도 아니고 동그란 손잡이였는데, 요러면은 다칠 위험이 좀 없어지고 바로바로 열 수 있으니까는 요것도 하나의 개선 방법이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샤워부스 인테리어도 개인적으로는 완전 취향 저격이었어요. 중호함보다는 가벼운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물건을 열고 닫고가 아니라 그냥 물건을 수건들을 가볍게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좀 라이트한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전방 패드 벙커 상단에 창문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진짜 완벽한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조작 패널의 간단함, 직관성, 딱 보는 순간 이걸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 알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고요. 또 중앙에 테이블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테이블 없이 소파만 있다 보니까는 또 크기에 비해 가지고 공간이 더 널쩍하게 보인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중앙에 테이블이 없다는 점도 좀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후방 베드가 완전 독립돼 있어가지고 후방 뒤에 보면은 커다란 TV가 있고 옆에 벽면이 있어가지고 후방에 있는 침대가 완전 독립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또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영남 캠핑카에다가 제우스 640, 베이런 640과 함께 김앤김의 수시아 한 번쯤은 진짜 제대로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한번 또 탈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단에서 저희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후방에. 자, 그렇게 이번에 동아 스포츠 레저 박람회 2021년 전반기에 있었던 박람회를 한번 캠핑카들 한번 쓱 돌아보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이렇게 캠핑카 한번 돌아보시면서 언젠가 또 여행을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여행을 가면은 캠핑카를 렌트할 한 생각인데, 이런 캠핑카를 한번 둘러보면서 이런 점 마음에 드네, 이런 점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꿈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빨리 불편한 시기가 빨리 지나간 다음에 우리 모두 함께 캠핑카로 함께 즐겁게 여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빨리 가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진짜로 빨리 여행을 가고 싶어요. 어떻게? 캠핑카 타고. 오케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끝.